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 지중해 식단, 저탄고지? 안녕하세요. 체질 다이어트 방배동 장 원장입니다. 지긋지긋한 다이어트 식단, 고통 없이 살 좀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끝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딱 두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해서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당 조절 안 되시는 분, 간식 없이 세 끼를 모두 챙겨 드세요. 아침은 저탄수화물, 점심과 저녁은 중탄수화물로 시작해서 저탄수화물로 차차 바꿔주세요. 둘째, 혈당 문제 없는 분, 건강한 간헐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요령은 하루 2끼를 먹는데요. 저탄고지 키토제닉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미 건강한 사람, 살찔 걱정이 없는 사람은 2끼든 3끼든 상관이 없어요. 음식의 질만 신경 써도 건강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다이어트는 살을 빼려는 분들에게 답이라는 거지, 건강한 사람까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세부 내용을 볼까요? 공통원칙 6가지입니다. 이 6가지가 없는 다이어트는 몸을 혹사시킬 뿐이에요. 간헐적 과식이나 간헐적 폭식이 될 뿐입니다. 만약에 나는 미팅을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회식에서 도망을 못 쳐, 모임을 어떻게 다 안 가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불리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셔도 금방 늡니다. 모든 다이어트는 몸도 마음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이제 6가지 말씀드릴게요. 1. 설탕, 2. 과일, 3. 음료수, 4. 밀가루, 5. 술, 6. 유제품. 먼저 설탕 얘기입니다. 설탕은 가장 파괴적이에요. 어지간하면 간에서 다 지방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는 만큼 다 지방으로 간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다이어트는 포도당과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남아 도는 포도당은 우리 몸 입장에서는 소중한 돈이에요. 상여금이고 보너스입니다. 몸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남는 만큼 잔뜩 저축했다가 비상 상황에 쓰려고 계속 모아요. 악착같이 모으겠죠. 설탕을 먹으면 우리 몸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환전해서 지방으로 저장해둬요. 사실 포도당이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딱 들어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심각한 건 먹을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폭탄처럼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중독성은 얼마나 강하게요. 실제로 당뇨에 중독되면서 뇌를 자극하는 방식은 마약에 중독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당이 떨어지면 더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과일도 다이어트 처음에는 드시지 마세요. 요즘 과일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익는 과정에서 스테비아 같이 이상한 걸 넣기도 하고 과일 그 자체로 당이 너무 높아요. 세 번째, 음료수. 음료수도 당연하겠죠. 제로 음료, 이온 음료도 포함해서 최소 2주는 금지합니다. 좋은 식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먹을 수 있어요. 안 된다, 난 도저히 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은 탄산수는 드세요. 4. 밀가루. 밀가루 안 좋다는 말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밀가루 역시 간에서 지방으로 잘 바뀌어 버립니다. 흡수도 너무 빠르고 혈당을 롤러코스터 태워버려요. 염증도 잘 일으키고 몸을 늙게 만들어요. 피부도 상하고요. 안 드시는 게 좋겠죠. 5번째, 술.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뇌랑 신경, 호르몬의 콜라보가 다이어트와 건강입니다. 술은 중추를 마비시켜요. 먹어도 배부른지를 모르게 하고 포만감, 배고픔의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술 마실 때 배부른지 모르고 안주 계속 집어먹죠. 살이 안 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간에서 다 지방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술은 꼭 살 빼고 드세요. 6번째, 유제품. 잘 발효시킨 양질의 치즈, 좋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이 묽거나 복통이 있거나 속이 더부룩하다?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유단백질을 덜어낸 기버터나 목초 사육한 버터는 보통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나 탄수화물 조절 안 되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다이어트 초반에는 우유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유단백질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지니 오늘은 일단 안 드시는 걸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벌써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나와서 좀 안타깝죠. 한참 인터넷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밀가루를 안 먹으면 오래 살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배부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혈당 조절 안 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살 빠질까요? 인슐린 처방받는 사람, 당뇨 전 단계, 저혈당 심한 사람, 인슐린 저항성 높은 사람, 탄수화물 너무 한 번에 많이 줄여버리면 곤란할 수 있어요. 본인의 다이어트 전투력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뒤에 추천 식단도 금방 나오니까 집중해보세요. 밥그릇 전법으로 갑니다. 우리가 반찬이든 국물이든 상에 펼쳐놓고 먹으면 어지간해서는 먹은 양 체크도 어렵고 조절도 어렵습니다. 밥그릇 하나에 밥과 반찬을 다 담아서 드세요. 밥은 3분의 1만 담고 나머지는 반찬을 최대한 골고루 섭취합니다. 처음 따라 하실 때 과식 폭식이 잦았던 분들은 위에서 느끼는 포만감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꼭 밥그릇 하나 분량만큼만 아까처럼 맞춰서 드시고 배고프다는 신호가 딱 올 때까지만 조금 더 먹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탄수화물은 아까 그대로 3분의 1공기고요. 단백질과 지방 양만 좀 늘리세요. 양질의 지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탄수화물도 줄이는데 지방도 조금 먹고 음식의 질도 형편없다? 다이어트에 치명적입니다. 건강까지 망가져요. 차라리 그러면은 든든하게 밥 잘 먹는 일반 한식을 드시는 게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잘 챙겨 먹어야 오랫동안 든든하고 살이 안 찝니다. 안 그러면 식간에 혈당 뚝뚝 떨어지면서 바로 단 거 땡겨요. 절대 살 못 뺍니다. 도저히 배고파서 안 되겠다 싶으시면 방울토마토, 견과류 정도로 간식은 제한해주세요. 세 끼 맞춰 먹는데 혈당도 괜찮다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에 인슐린을 좀 줄이던가 하겠죠. 그래도 당이 유지가 잘 된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식단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혈당 문제없이 건강한 사람은 저탄고지 키토제닉 방식의 간헐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공육, 첨가물, 콩기름, 식물성 크림 같이 못된 지방들만 섭취하게 된다면 간헐적으로 먹을 때마다 몸을 더 망가뜨리는 꼴만 됩니다. 모든 다이어트 방법에는 100%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이 설명식으로 과외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양질의 정보를 드려서 결국 개개인이 맞춤식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질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만 적응이 좀 잘 되시면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오히려 비율이 망가지거나 든든하게 안 먹으면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금방 또 배고파져요. 못 참습니다. 억지로 너무 줄여 드시지 말고 배부르다는 신호가 딱 올 때까지만 드시는 겁니다. 참고로 나쁜 음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는 3년이든 5년 뒤든 다 내 몸에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이상하게 되돌아와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건강한 한식으로 몇 끼 든든하게 더 먹는 게 건강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항생제 고기나 유전자 조작 안 된 식품들, 가짜 지방들 최대한 피하시고 좋은 채소들, 그리고 좋은 단백질, 양질의 지방을 고루고루 섭취하는 게 이런 식단의 핵심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설명글과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 추천 식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절반 기준으로 잡곡을 좀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현미, 보리, 수수, 율무, 콩, 기장, 찹쌀 같은 거를 좀 섞어 드시는 게 좋고요. 감자, 옥수수, 고구마, 밤, 도토리 같은 것도 좋습니다. 면류는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만약에 먹게 되면 쌀면이나 건면으로 섭취하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청경채, 양배추, 양상추, 로메인, 치커리 같은 녹채, 잎채소도 드시면 당연히 좋죠. 당근, 연근, 호박, 무, 비트 같은 뿌리채소도 좋습니다. 초심자는 과일 최소화하기로 했죠. 너무 먹고 싶은 경우에 베리류는 조금 허용하고 덜 익은 바나나도 조금 허용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볼게요. 튀기거나 태우듯 굽는 고기는 말고요. 돼지, 닭, 소, 오리, 양 등 음식의 종류는 크게 구애받지는 마시고 대신에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콩, 두부, 달걀. 달걀은 난각번호 1번에서 2번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깨끗한 해산물들, 생선, 조개, 새우, 멸치, 게, 문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같은 것들 잘 챙겨 드시면 좋아요. 지방도 볼게요. 달걀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모두 충분하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코코넛유, 이건 엑스트라 버진을 추천드리고, 들기름은 냉압착식으로, 그리고 천연버터, 기버터, MCT 오일, 견과류, 오메가3 풍부한 음식들 잘 챙겨 드세요. 고등어, 청어, 연어, 꽁치, 아몬드, 호두 같은 식품에 많죠. 당연히 100% 클린하면 좋지만 매 끼니와 반찬을 위의 것들로만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끼든 일주일에 3끼든 최대한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먼저 습관을 잘 들이고, 그리고 외식이든 집에서 먹든 나머지 끼니들도 아까 말씀드린 피해야 할 6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실천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초심자가 꼭 지켜야 할 원칙 6가지 기억나시나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둘로 나눠서 설명드렸죠. 첫 번째, 혈당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세 끼를 먹되 아침은 저탄수화물로 하시고 점심 저녁은 중탄수화물로 시작해서 저탄수화물로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혈당 문제 없이 건강하신 분들, 건강한 간헐적 단식 추천드렸습니다. 하루 한 끼에서 2끼를 먹는 대신에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다이어트 식단 머리 아프고 고민되죠. 힘들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딱 정해서 습관을 들이고 천천히 가지수를 늘리다 보면 다이어트 생각보다 할만한데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한 달만 추천드린 방법대로 실천해 보세요. 몸도 가벼워지고 활기도 느껴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즘은 냉장고만 열면 24시간 365일 고영양 고칼로리 음식을 항상 꺼내 먹을 수가 있죠. 한의원에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데 요즘은 소화비만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벌써 3명 중 1명은 과체중이래요. 아무래도 정상 체중의 삶과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비만의 삶을 살수록 대체로 자존감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경험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다이어트 환자분들의 건강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삶이 실제로 좀 바뀌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현대인 대부분이 본인 삶의 60%도 제대로 못 즐기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케어에 수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한편으론 너무 많아서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죠. 특히나 몸을 안 해치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거는 어렵죠. 하지만 저 방배동 장 원장, 다이어트 체질 전문 한의사 아닙니까? 나한테 맞는 음식, 안 좋은 음식 구분해서 건강하게 살 빼는데 한의학에 체질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나눠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이어트와 건강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들, 한방 지식, 특히 그 중에 체질 지식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부 알려드릴 테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소중한 지식과 이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